자,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녀를 가져야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다음날 초문왕은 답례를 한다면서 식후를 자신의 군영으로 초대해 연회를 열게 되는데요. 한참 술잔이 오간 후 초문왕이 과인이 식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답이 없으니 조금 섭섭하구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또 식후가 당황을 해서 식나라가 너무 작고 가난하여 답례가 부족합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데 초문왕이 갑자기 손짓을 하니까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식후를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문왕은 식부인을 데려오도록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결박당한 식후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게 됩니다. 식나라의 운명은 참으로 어이없게 초나라의 소나기에 들어간 꼴이 되었고, 식부인도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나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구나. 이대로 있다간 초문왕에게 잡혀가겠구나. 식부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물에 몸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초나라 장군이 달려와 다급히 치맛자락을 붙들어 그녀를 살려냈고 결국 식부인은 초문왕의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대가 나를 선택하면 식후를 살려주겠다. 초문왕은 식부인을 협박했고 식부인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초문왕을 따라 초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초문왕은 약속대로 식후를 살려주고 작은 집에 머물게 했는데요. 식후는 나라와 부인을 동시에 잃은 원통함에 결국 합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식부인은 초문왕의 왕비가 되어 두 명의 아들을 낳고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좀채 웃음을 짓지 않고 3년간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초문왕은 아름다운 식부인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웃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 그녀가 너무나 답답했어요. 자신의 왕비가 된 이 식부인과 마주보고 웃으며 담소도 나누고 그 아름다운 미소도 좀 보고 이러고 싶은데 모든 것을 거부하는 식부인을 두고 너무나 초조해서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식부인이 저는 두 지아비를 섬겼습니다. 죽은 지아비를 따라 죽지 못할 망정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심정을 대변합니다. 이런 식부인의 말에 초문왕은 그녀의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은 식후에게 있음을 알고 한탄했다고 하죠. 이후 초문왕은 황나라를 치러 갔다가 뺨에 화살을 맞았는데 제때 치료가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 식후가 나타나서 자신을 저주하는 악몽을 꾸었다고 하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네, 초문왕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초문왕과 식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 도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도호는 군주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도호는 놀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즐겼으며 정사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나이를 계산해보면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어린 나이에 군주에 올라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했으니 그것이 흠이 되었고 도호는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의 예로 장사를 지내지 않아 시호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생인 웅군이 형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둘 다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10살도 되지 않은 웅군이 형을 죽였다? 왕위를 탐내서 형을 죽였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웅군을 옹호하는 세력이 움직여서 도호를 죽였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웅군은 형의 뒤를 이어 초나라 제20대 군주 초성왕이 되는데요. 즉위 초에는 또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정사를 스스로 볼 수가 없으니 초문왕의 동생 초자원이 이 초나라 최고 지위인 영륜 자리에 있으면서 초성왕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영륜이 되어서 도왔다라는 뜻이죠.
근데 왕은 너무 어리고 영륜인 이 초자원의 힘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초성왕은 자원의 눈치를 많이 보아야 했는데요. 이건 역시 식부인에게 또 다른 불행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초자원이 아름다운 형수인 식부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자, 식부인은 초나라 왕비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죠. 그러면서 정치 감각을 어느 정도 익혔고, 이제 어린 아들 이 초성왕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정치 감각을 발휘해서 또 정무를 보고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영륜인 자원을 만나서 논의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원은 식부인을 자주 만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외모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 뿐 아니라 기민함과 총명함을 가진 것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식부인에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고, 정무를 논의한다는 핑계로 매일매일 식부인을 찾게 됩니다. 자, 식부인을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다 보니 하루라도 그녀를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숨겨왔던 마음을 차츰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니 이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눈치를 챌 정도가 됩니다. 궁녀들도 이 자원의 마음을 눈치채고 그가 눈을 빛내는 것이 도적 같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식부인의 입장에서는 자원이 죽은 남편의 동생이고 영륜이기 때문에 함께 정무를 논의하고 또 박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의를 다한 것 뿐인데 자원은 그 예의를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식부인이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잘 대해주는구나 라는 또 착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식부인은 점점 자원이 불편해져서 이럴 바에는 그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 영륜이 알아서 하시오 라며 그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식부인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던 자원이 자신을 피하자 애가 달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내가 그녀를 꼭 갖고 말겠다. 자원은 정복력에 가득 찬 결심을 하게 되어서 어떤 일을 꾸미게 되는데요. 식부인이 머무는 후궁 옆에 국빈관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머물고 또 연회를 베푸는 장소를 만든 건데, 워낙 강대국이었던 초나라에 사신들이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사신을 대접하는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은 초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필이면 식부인의 후궁 옆에다가 이 국빈관을 짓는 거는 어떤 속셈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고 거대한 낙성식 축하 행사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진나라, 제나라, 또 다른 진나라가 춘추시대에 각각 이름 다른 진나라가 있었던 거 아시죠? 등의 악사들을 초빙을 해서 반주를 하게 하고 대규모의 춤인 만무를 선보이게 됩니다. 만무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 선보인 만무는 상서롭고 고귀한 상상의 새인 봉황의 춤을 추는 건데, 수컷 봉이 암컷 황에게 구애를 하는 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무는 누가 봐도 식부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고, 자원이 봉이고 식부인이 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원은 이 낙성식에서 이 만무를 선보이면서 나름 뭔가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막 두근두근 설레어하면서 낙성식 당일을 기다렸는데, 이것을 알게 된 식부인은 낙성식을 할 때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초문왕은 다른 제후국을 정벌해 조공이 끊이지 않았는데 더 이상 국토를 넓히지 않고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며 과부인 나의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하면서 이 거절의 뜻을 보였는데, 자원은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 내가 다른 제후국을 정벌하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면 식부인이 내게
반하겠구나. 나보고 다른 나라 정벌하고 오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원은 곧바로 병차 600승을 거느리고 정나라를 정벌하러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나라는 제나라와 연합을 해서 초나라의 군대에 맞섰고, 사실 자원은 이렇게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겁이 좀 많았던 자원은 제대로 공도 세우지 못하고 퇴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밤을 이용해서 군사를 철수시켜서 정나라의 국경을 완전히 벗어난 자원은 막 국가 종을 막 울리면서 도성으로 돌아오는데, 져서 지금 후퇴해서 도망온 거잖아요. 그런데 식부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마치 승전을 하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하게 하는데요. 식부인은 영륜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백성들에게 알리고 태묘에 고하여 선왕의 영혼을 위로하면 되거늘 또 과부인 나에게 알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차갑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다른 나라 정벌하고 왔다 그러면 나 칭찬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자원은 또 너무나 초조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의 마음을 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어느 날 자원은 식부인이 감기가 들어서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후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데리고 온 수백의 사병으로 후궁을 둘러싸고는 사흘 동안 후궁에서 나오지 않아요. 역사가들은 자원이 식부인의 침상 옆에서 수염을 가다듬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무슨 뜻일까요? 자원은 식부인에게 너무나 집착하는 마음을 가져서 결국은 이성의 끈을 놓은 그런 한낱 보잘것없는 사내가 되었고, 이렇게 식부인에게 집착하며 후궁에 들어가는 짓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병을 이끌고 궁 안에 들어온 것은 반란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식부인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스스로 반란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대부 투렴이 후궁으로 달려가서 자원에게 신하가 된 자로 어찌 이곳에서 수염을 다듬는단 말이오. 속히 궁 밖으로 나가시오. 라고 외쳤는데, 이곳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니 그대는 상관 마라! 라고 외치면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지경이 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식부인의 아들 초성왕은 초문왕 때 영륜을 지냈던 투백비의 아들 투노도를 불러서 이 제정신을 잃은 자원을 처리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명을 받은 투노도는 병사들을 이끌고 후궁으로 달려갔고, 그 위세에 눌린 자원의 사병들은 우왕좌왕 헤매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자원은 투노도의 부하인 투반과 결투를 벌이다 결국 머리가 땅에 떨어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원이 죽음을 맞을 당시 식부인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는 좀 결혼을 좀 빨리 하니까 15, 16 이쯤에 식후와 결혼을 했다라고 추측을 해보면, 식후와 부부로 지낸 것이 3년이고요. 그리고 이 초문왕이 신 것이 초문왕 6년 때의 일이고, 또 15년 제위를 했거든요, 초문왕이. 그러니까 초문왕이 사망을 한 때가 식부인이 아마 27, 8 요쯤 되었을 때인데, 자원이 목이 잘린 것이 초성왕 6년 때 일이니까 이때 아마 식부인은 30대 중반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의 30대 중반이야 너무나 꽃피고 아름다운 나이지만, 이 춘추 시대의 30대 중반은 좀 적지 않은 나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이렇게 목을 맸던 것을 보면 식부인의 미모는 여전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독이 되어서 남편을 잃고 이렇게 불행한 일을 맞았으니 아름다움과 행복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인 아내를 얻었다 하더라도 식나라의 식후처럼 그 행운이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후 식부인은 인간사의 환멸을 느껴서 궁궐 깊숙한 곳에 숨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부인의 사연은
두보 등 당대 최고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주옥 같은 시를 남기게 되는데요. 당나라 시인 왕유도 식부인을 제목으로 한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총애를 받는다 하여 지난날 그 은덕을 잊을 수 있으리. 꽃을 보고도 두 눈 가득 눈물 흘리며 초안가는 말 한마디 아니하였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다몽이 낸 책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세계사를 흔든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